교육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세기 전반의 교육 사조 4가지를 할 텐데요.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또는 문화재건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일 먼저 진보주의는요, 미국에서 전통교육을 비판하면서 일어난 교육개혁 운동이고요. 본질주의하고 항존주의는 진보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대두된 것입니다. 문화재건주의는요, 진보주의를 보완하려는 운동으로 일어난 거고요. 20세기 전반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교육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모두 전통교육에 대항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전통교육에다가는 옛 구교육이라고 불렀고요. 교육개혁 운동 앞에다가는 새로운 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물론 교육개혁가들이 말이죠. 전통교육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옛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각 나라에는 그 명칭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의 명칭은 레폼 페다고기 개혁교육학이라고 불렀고요. 프랑스 교육개혁 운동의 이름은 아주 전형적으로 에듀카시옹 노벨 신교육운동이라고 불렀죠. 서양 교육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니까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운동은 20세기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교육개혁 운동의 미국 이름인 것입니다. 먼저 진보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보주의를 떠받치는 2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아동중심 교육사상입니다. 실용주의는 펄스가 기초를 놓았고요. 그 대표적 철학자들이 여럿 있지만 듀이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용주의의 진리관은요, 철학, 진리, 지식은 인간 삶에 유용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동중심 교육사상은요, 그 뿌리가 유럽에 있는데요. 루소에게서 비롯되어서 대표자들로는 계승한 페스탈로치, 또 유치원의 창시자 프레벨 등이 있죠. 미국에서 진보주의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보주의가 1920년대, 1930년대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이미 19세기에 있었습니다. 진보주의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커에 의해서 1870년대에 교육개혁이 일어났고요. 파커의 업적은 단지 시대를 앞섰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커가 제안한 진보주의 교육 원리와 실천은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만, 버나드, 킬패트릭, 파커스트, 워시번, 올센 등이 토대를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교수법으로서 킬패트릭의 구원법, 프로젝트 메서드, 파커스트의 달톤 플랜, 계약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워시번이 위네트카주에서 실시한 위네트카 플랜 등은 이름을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센의 지역사회운동, 올센은요, 특히 교육공학에서 시청과 교수 매체 모형을 다룰 때도 등장하죠. 1918년에 진보주의 교육협회가 결성되면서 조직적인 개혁으로 운동으로 전개되었고요. 1920년대, 30년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30년대 경제공황 등 여러 요인으로 1940년대에 들어와서 영향력이 상실되기 시작하는데요. 1950년대에는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죠. 1957년 10월에요. 당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닉을 발사했는데요. 그것이 진보주의에게는 매우 큰 타격이 되죠. 여기까지가 대강의 흐름인데요. 진보주의 하면 듀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진보주의하고 듀이는 보통 동의어처럼 생각되니까요. 듀이의 업적은 뭐 정말 많지만 그냥 대표적인 저서 2가지만 살펴볼게요. 학교와 사회 1899년, 민주주의와 교육 1916년, 그리고 1896년에 이미
실험학교라고 번역되는 The Laboratory School을 설립했고요. 참고로 진보주의 교육의 아버지 파커는 1901년에 시카고 대학 부설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진보주의는 전통적 교육을 비판했고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맞는 말인데요. 진보주의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진보주의는 전통교육을 조금 비판한 것이 아니라요. 전통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시대의 큰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진보주의는 전통주의 교육에 뭐를 비판했고 또 뭘 중시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적 교육의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봤는데요. 반면에 진보주의에서는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고 학자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 아동이 겪고 있는 그 단계를 그 단계 과정 자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통주의가 교육은 생활을 위한 준비라고 봤다면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교육은 생활 그 자체다. 교재 중심, 암기 중심, 주입식 교육을 전통교육이 강조했다면 진보주의는 학습은 어린이의 흥미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주목했고요.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능동적 경험, 활동을 강조했죠. 듀이가 말한 learning by doing, 행함으로써 배운다 라는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전통적으로 경쟁을 중시했다면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협력을 강조했고요. 교사의 역할을 지시라고 본 전통적인 교육과 달리 교사는 권고자이고 안내자이다, 가이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강조했죠. 요약하면 전통적 교육이 성인 중심의 교육이라고 표현된다면 진보주의 교육은 아동 중심의 경험을 중시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보주의 교육 원리, 이것은 이미 다 설명이 됐는데요.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은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이다. 학습은 어린이의 특성, 욕구, 필요, 흥미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이 교재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지시가 아니라 권고이자 안내이다. 학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민주주의만이 인간의 참다운 성장 발달의 필수 조건인 사상과 인간성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진정으로 격려하고 허용한다. 좀 길죠. 진보주의 교육 원리가 교육과정으로 나타난 것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진보주의의 기여와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 진보주의는 미국뿐 아니라 20세기 전 세계의 교육개혁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교육사조이다. 기여죠. 아동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아동의 흥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중요한 내용의 학습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학력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동 개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개인적 경향 때문에 사회문화적 전통의 전수와 같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 도외시되었다. 안내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무질서한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도 비판받는다. 여기 지나치게 많은 자유, 학력 저하, 교육의 사회적 기능 도외시, 무질서한 교육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어떤 교육이 학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말이 돌면요. 일단 대중에게서 호의적 시선을 받기가 어렵게 되죠. 진보주의 교육도 당시에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가 실행되었는데요. 8년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주의 교육협회의 주도로 1933년부터 41년까지 8년 동안
그래서 8년 연구라고 하는데요. 진보주의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규모 현장 실험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고등학교하고 진보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한 것이었고요. 교육과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탐구한 기념비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연구의 일종이고요. 진보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대학생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평가한 결과 진보주의 교육과정이 전통적 교육과정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함께 기억해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평가 도구와 평가 연구진이 필요하게 되자 랄프 타일러가 1934년에 평가진의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일러는 이 경험을 토대로 후에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책으로 소개되었고요. 또 타일러의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이제 본질주의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본질주의의 등장과 전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진보주의가 1920년대, 30년대 독주하고 있을 때 비판이 일어났는데요. 크게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질주의는 진보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항존주의는 진보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본질주의 교육운동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38년에는 미국 교육 향상을 위한 본질주의위원회가 조직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주도적인 인물 바글리가 1946년 별세함에 따라서 그 활동이 쇠퇴했다가요. 시간이 지나서 1957년 그 당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닉호를 발사하면서 본질주의가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우주 탐사 경쟁이 교육 경쟁력 경쟁을 일으켰고요. 수월성 추구를 하게 되면서 주목받게 된 것이 브루너의 발견학습,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본질주의는 진보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진보주의의 장점은 장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진보주의의 장점이라는 것이 아동의 흥미, 욕구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다음에 나오게 되죠. 전통교육이 가진 장점들로 보완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진보주의가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전통교육의 장점들을 너무 소홀히 하였다고 비판합니다. 대표자로는 주축이 되었던 바글리, 브릭스, 브리드, 화이트헤드, 칸델, 호온, 피닉스 등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주의와 항존주의가 다 같이 진보주의를 비판했지만 본질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주장하는 항존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본질주의, 이센셜리즘의 핵심은요. 그 이름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이센셜한 것,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뭐가 가장 이센셜한 것이냐? 본질주의자들이 보기에 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의 전통과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조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인 거죠. 교사의 권위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가치를 인정한다. 학습은 원래 강한 훈련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싫어하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학습하게 해야 한다. 지나치게 아동의 흥미, 욕구를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의 주도권은 아동이 아닌 교사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전통적인 학문적 훈련 방식을 택한다는 뜻이죠. 전통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지한다.
교육과정의 핵심은 정해져 있는 교과를 철저하게 이수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읽기, 쓰기, 셈하기, 탐구 기능 등을 필수로 보고 있고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수학, 국어, 외국어를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의 도구들이며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본질주의의 중심 인물인 바글리의 견해로 위에 얘기한 것을 정리해보면요. 지식의 가치를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성인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 기능들을 가르쳐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상당히 수용하였다. 기여와 비판, 교사 중심의 체계적인 지식 전수를 강조한다. 아동의 자유, 참여에 의한 자기학습을 중시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진보주의 쪽에서 볼 때는 비판점이 되는 거죠. 자연과학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사회과학을 도외시하였다. 본질주의의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적인 특성은 민주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독립심,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들은 특히 재건주의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이제 항존주의, 피레니얼리즘인데요. 항존주의는 진보주의, 본질주의, 재건주의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진리는 영원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은 영원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개관해보면요. 본질주의는 진보주의 교육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반면 항존주의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1930년대에 등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 고전적 실제론을 기초로 하며 항존하는, 즉 영원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보주의와 그 철학적 배경인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는 상대적 지식관 철학관이죠. 및 반지성주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대표자로는 허친스, 아들러, 프랑스의 철학자 마리땡 등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직업주의를 공격하고요. 항존, 영원불변, 같은 말이죠. 진리, 지혜, 선, 교양교육, 형이상학 이러한 것들이 핵심 용어들입니다. 항존주의의 대표자들 중에서요. 허친스하고 아들러를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허친스의 대표 저서로는 자유를 위한 교육, 미국의 고등교육 등이 있고요. 아들러의 대표 저서로서는 파이데이아 제안이 있습니다. 이 책들 말고도요. 여러 권이 있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허친스는 1929년에 시카고 대학 총장이 되어서 대학 교육과정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이때 대학 교육과정 개혁의 내용은 대학 4년 동안 고전 100권을 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시카고 대학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카고 대학 모델에 따라서 여러 대학에서 같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러와 함께 11년 동안 대학 내외에서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고전을 읽게 하려면 읽을 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북스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서양의 위대한 고전 선집을 만들기 위한 편집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선정 기준은 아들러가 밝히고 있는데요. 아들러가 밝힌 위대한 고전이란 1. 널리 읽혀지고 있으며 항구적인 베스트셀러이다. 2. 현학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책이다. 3. 언제나 현대적이다. 4. 가장 읽기 쉬운 책이다. 5. 가장 교훈적이며 계몽적인 책이다. 6.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는 인생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선정 원리에 따라서요. 54권의 전집을 만들었고요. 이 책들은 나중에 The Great Ideas Today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보충 발간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친스는 나중에 평생교육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1968년에 발간한 학습사회는요, 평생교육의 대표 자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항존주의 기본 원리, 교육은 생활의 모방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준비이다. 인간의 본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것이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본질도 불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도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해야 하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성은 인간 최고의 속성이기 때문에 교육은 인간 이성의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교육의 과업은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하는 진리에 인간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성훈련과 지성 개발하는 교육, 즉 자유교육 혹은 교양교육을 해야 한다. 국어, 언어학, 역사, 수학, 자연과학, 철학, 예술 등과 같은 과목을 중시한다. 오랫동안 인간의 위대한 성취를 담은 고전, 즉 위대한 책, The Great Books를 읽어야 한다. 여기에서요, 진리에 인간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요. 진리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이 위대한 책들의 진리 또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항존주의의 기여와 항존주의에 대한 비판, 인간을 위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교육을 수단이 아니라 내재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 개발과 고전을 중심으로 한 인문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귀족교육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변화하는 현실을 경시하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이성의 개발만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능력과 개성의 발달에는 소홀하게 되어서 민주주의 사회에 위배되는 비민주적 교육이라고 비판받는다. 진보주의가 인공위성 스푸트닉 발사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다고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항존주의도 바로 그 스푸트닉 발사 때문에 수월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전문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요, 특정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늘 잠재해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논쟁으로 대학개혁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 분명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소개하는 4가지 사조 중에서요. 마지막으로 재건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셔니즘. 일찍이 듀이가 1920년에 철학의 개조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용어도 그렇고요. 재건주의를 시사했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 세계공황이 일어나서 지속되는데요. 경제공황으로 촉발되었지만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요. 사회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게 됩니다. 1930년대 개척가적 사상가로 불리는 모임에서 학교는 정의로운 사회 창조를 위해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때 카운츠, 러그 등이 중심 인물이었는데요. 이들은 원래 진보주의 교육협회에 속한 교육자들이었고요. 진보주의가 개인중심 교육이라는 점을 비판했고요.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서 진보주의 교육운동이 특히 스푸트니크 발사 때문에 세력을 잃게 되었죠.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그때 듀이 철학의 전통을 교육의 사회진보 측면에서 발전시키자는 재건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재건주의적 주장들을 교육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브라멜드고요. 그러니까 1930년대 중심 인물은 카운츠, 러그 등이고 1950년대, 60년대의 중심 인물은 브라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건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브러멜드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브러멜드는 교육 철학의 유형, 재건 철학을 향하여 등의 저서를 발간했고요. 특히 교육 철학의 유형에서는요, 앞서 있었던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비판하면서 재건주의의 입장을 펴나갔습니다. 진보주의에서는 인간에 대한 과학적 사고, 아동의 자발성 존중, 민주이념 중시, 본질주의에서는 문화 중시, 항존주의에서는 인생과 우주에 대한 사유의 철학적 방식 등을 장점으로 꼽았고요. 배울 점으로는 진보주의에서는 실험 정신을, 본질주의에서는 계통적 지식을, 항존주의에서는 합리적 분석을 배울 점이라고 했습니다. 브러멜드는요, 이러한 장점들을 받아들여서 재건주의 교육 사상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을 하죠. 진보주의는 문화적 변천에 머무르고 있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전달해야 한다는 본질주의는 문화적 유지 입장이며 또 항존주의는 후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는 사회기조를 이룰 수 없으니 미래에 대처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재건주의야말로 문화적 혁신의 교육 철학이다. 그러니 재건주의 교육을 통해서 현대의 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세계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브라멜드의 주장입니다.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와 인류 문화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학교 교육이 사회의 재건에 공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등장하였다. 1950년대에 일어나서 60년대에 체계화되었다. 대표자료는 브러멜드, 카운츠, 러그, 벅손 등이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재건주의를 문화재건주의라고도 하고요. 사회재건주의라고도 하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 건설되어야 할 새로운 사회는 평등한 사회 질서에 의한 민주주의 사회이어야 한다. 교육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문화적 위기를 인식하게 하고 문화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브러멜드의 용어로는 사회적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교육 내용은요, 인간의 경험과 문화유산, 특히 사회 변화를 통찰하고 계획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 사회과학적 지식이어야 하고요. 교육의 목적과 수단은 행동과학의 연구가 발견해낸 원리들에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건주의의 기여와 비판, 교육을 통하여 새롭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고무적인 주장을 했지만 이상사회 수립을 위한 교육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하였고 새로운 사회 질서 수립을 위해서 실현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비판점입니다.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김귀성의 현대교육사상, 김진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박의수 외 교육의 역사와 철학, 신차균 외 교육철학 및 교육사의 이해, 조용태 교육철학의 탐구, 마이어 20세기 교육의 사조를 참고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